264의 절정 한번 봅시다. 우선은 키워드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현실의 극한적 상황. 절정이란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의미 자체를 그냥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정은 부정적인 어떤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 초극, 바로 글쓴이는 초극의 의지,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지적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역설적 인식. 이 부분은 여기 연결을 같이 해주시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절정이란 작품을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역설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는 시에서는 항상 이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갈게요. 4단 구성으로 돼 있다. 이 4단 구성도 말을 좀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쪽이에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거기 한시의 기승전결의 구조라고 써 있죠. 됐죠? 그래서 한시에서 주로 사용한 게 기승전결인데 그렇기 때문에 4단 구성이라는 방식이 전통적인 형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된 형식 미 시가 1연, 2연, 3연, 4연 두 행식만 연결이 되어 있죠. 짧게 되어 있어서 절제된 형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징적 시요. 상징은 미리 얘기했지만 여기 매운 계절, 여기 이제 일제강점기 요걸 나타냅니다. 됐죠? 거기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매운 계절. 자, 맵다라는 건 미각이죠. 그죠? 미각. 계절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 계절을 이렇게 맵다라는 감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요것도 우리가 또 한번 배울 겁니다.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주관적 변형 이런 부분.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그럼 매운 계절이 채찍을 갈긴 거예요. 그럼 채찍을 갈긴다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의인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운 계절이 채찍에 갈겼다. 됐죠? 그 다음 채찍에 갈겼다 그러면 촉각적 이미지. 됐죠? 그러면 이때 매운 계절이 요거예요. 매운 계절이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그 느낌이 뭐와 같다? 채찍에 갈기는 거와 같다. 요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미각 요것이 요렇게 해서 촉각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각이 촉각화됐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공감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각 또는 감각의 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묶어서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볼 거고요. 분명 요거는 요번에 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작년에 그 지족고에서 나왔던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구름이 타는 가을강. 타는 가을강이 여기에 붉은 노을이에요. 됐죠? 노을. 그것이 운다라고 해서 시각을 청각화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내용 또 들어갑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 북방. 여기 밑에 보시면 수평적 공간의 극한 지점. 마침내라는 거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를 통한 강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다. 북방으로 휩쓸려 왔는데 그 북방에서 바로 뭐요? 지쳐 끝난 고원. 요거는 수직적 공간. 하늘, 땅. 이렇게 보면 수직이라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 북방으로 휩쓸려 가는 건 북쪽이라고 해서 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 그 의미로 생각한다면 땅에서 쭉 이루어지는 북쪽까지 온 게 바로 수평적.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연은 수평, 그 다음 2연은 수직 이렇게 됩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서리빨 칼날 뭐가 되겠어요? 아주 극한적 상황이겠죠? 이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 화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죽을까요? 아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어쩌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육사는 바로 이런 대결 의식을 아마 지니게 됐을 겁니다. 왼쪽에도 한번 보시면 시구풀이에서 2번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칼날진 그 위에 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서리빨 칼날진 그 위로 이어지면서 절정에 이르기 있는데 서리빨 칼날은 모두 고통과 시련을 나타내는 시어겠죠. 그 위에 서다는 화자의 대결 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됐나요? 그 위에 딱 섰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나왔죠. 점층. 됐죠? 점층. 자, 그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기승전이니까 기는 시상이 시작되는 거. 승은 그것이 심화,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거고요. 전이라는 건 말 그 자체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이쪽 한번 보시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왼쪽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이 부분은 패배를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인정하면 나라를 빼앗기는 거고 만국민이 되는 거니까. 또 절대적 존재에게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입니다. 그때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그래서 심리적 극한적 상황. 그래서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외적인 상황. 이 부분이 화자의 내면을 다시 다져보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요. 이 부분. 사면에서는 일련에 제시된 외적 상황에서 화자의 내면 심리적 상황으로 옮겨간다. 화자는 그가 처한 상황에 비껴서거나 물러서는 일이 불가능하며 또 무릎을 꿇어 그 어떤 외부적 힘에 기대어 괴로움을 덜 수도 없는 삶의 긴장된 국면임을 인식하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자신의 의지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요겁니다.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초극 의지가 이제 막 나타나요. 뒤쪽까지. 그와 같은 관조의 순간 별표 쳐주죠. 요걸 까먹으면 안 돼요. 왼쪽 잠깐 볼게요. 요쪽입니다. 예.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화자의 시의 전개 방식 그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이 시의 화자는 극한적 한계 상황을 객관하여 바라보는 자기 관조 여유 있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극한적 한계 상황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자기 관조의 여유 있는 태도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요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는 준엄한 선비의 자세를 보이는 인물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절대적 존재에 구원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관조를 통해 절대 극한의 상황을 초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자, 가봅시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조를 통한 초극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관조의 순간 화자는 겨울을 싸늘하고 비정하면서도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마지막 년은 극한 상황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의지와 희망을 회복하는 화자의 현실인식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됐죠? 그래서 사면에서 이게 사연으로 넘어가면서 관조적인 어떤 순간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을 조명하며 자신의 초극 의지를 드러내는 쪽으로 시가 전개됩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역설적 인식과 초극 의지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겨울 강철, 혹독한 시련의 시간, 차가운 이미지지만 무지개는 희망, 황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겨울은 강철로 되어 있는 뭐다? 그렇죠. 무지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혹독한 시간이 원래는 뭐라고요? 무지개라고요. 됐죠? 이게 바로 화자가 드러내고자 했었던
역선적인 식을 통한 극한 상황의 초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관조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지만 이런 형태로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정리 한번 해오시고요. 오른쪽 문제 2번 같은 경우 요거는 나오면 진짜 시를 대충만 분석한 친구들은 고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 1번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됐죠? 별표, 별잔치. 자, 여기까지 이육사의 절정이었어요. 정리 한번 꼭 해보시고 문제 꼭 푸세요.